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요. 15주차가 끝나고 이제 보강하는 마지막 주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이제 먼저 수업 시간 뭐 20분 내지 30분 정도 하고 이어서 4시부터 5시까지 이제 종합적 테스트인 이제 화상 강의를 통한 시험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거 끝나자마자 직전에 URL을 이제 게시를 할 거고, 그것을 이제 바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고한 바와 같이 손과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시험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부정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F 처리가 되니까 참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화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처음에 노마드와 노마디즘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고, 여러분들이 그 점에 좀 관심을 많이 두었었죠. 이 세계화가 이제 근대화라는 용어라든지 소고화라는 용어로서 혼용이 됐었고, 그에 따른 이제 설명이 있었고, 특히나 이 패러다임, 세계사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던 1989년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가 이제 붕괴되죠. 그 다음 년도 1991년도에 이제 붕괴되고,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막스가 얘기하는 공산주의가 이제 몰락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세계화 시대의 특성들이 이제 되고, 뭐니 해도 또 경제적인 세계화가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아담 스미스와 케인즈 경제 이론을 또 얘기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세계화와 이제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반세계화, 세계화, 글로컬리즘, 그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한 바가 있죠. 특히나 이제 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에 있어서 레이거노믹스와 또 영국의 그 대처리즘을 또 설명을 한 바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 반세계화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지역화와 글로컬리즘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 복제가 또 인간의 가치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그런 양상들을 살펴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과학적인 측면과 우리 인간의 윤리적인 측면을 함께 어우러서 살펴보았던 거죠.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생식권, 생식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이제 대리모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뤄봤고, 그것들이 이제 윤리적인 측면이나 우리가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뤄봤었죠. 그래서 이 대리모 논쟁도 이제 장단이 있고 찬반 논쟁이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고, 과학기술 발달, 우리 인류의 역사를 과학기술 발달의 측면에서 또 그에 따른 어떤 딜레마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10단계로 나눠서 살펴보기도 했었던 거죠. 그러한 특징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앞으로 도래될 그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봤고, 안락사와 자살 방조의 문제도 적극적인 안락사냐 소극적인 안락사냐,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것을 허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핫 이슈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뤄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환경 보존이라는 하나뿐인 지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태학적 세계관과 관련해서 생태주의라든지
이 환경 보존 문제, 이런 문제를 또 다뤄봤었죠. 그래서 이 생태주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환경 파괴, 생태 위기 이런 문제가 21세기에 아주 핫 이슈로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연 어떤 이 사고의 인식의 출발로부터 됐던 문제냐? 이거는 이제 데카르트적 이성의 바탕을 둔 어떤 근대성 비판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반성의 출발이 되는 건데요. 인식의 주체와 객체, 나는 생각한다, 거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대명제의 데카르트적 사상 체계에서부터 인식의 주체냐, 객체냐,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그런 그 데카르트적 합리성에서부터 이 과학은 엄청난 속도로 해서 발달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모든 생명과 인류 전멸의 위기를 초래한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이게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태 철학이 이제 대두되게 된 거죠. 인간 중심에서 생태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연은 말이 없고 이성에 의해서 구성됐던 그런 데카르트 이후의 시대가 됐는데 이와 같이 이 주객 이분법을 거부하는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생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 대상으로만 존재했던 자연 환경을 인식 주체로 끌어들이면서 생태 철학은 환경 윤리학과 이제 구분되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상당히 좀 논의를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거, 의식 주체, 이분법적 구조론 이런 것들을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생태주의의 성장 제일주의적 산업 문명을 넘어선 탈근대적인 문명 전환 운동으로 지향하게 되고 지배가 아닌 공존이고 일성에는 다양성이고 시장 경쟁이 아닌 나눔의 공동체가 목표다. 그래서 근대 산업 문명의 폐해, 지배와 복종 억압과 차별, 빈부격차, 환경 파괴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적 사이를 이룩하려는 모색의 한가운데 생태주의가 있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동물의 문제, 동물권과 동물 보호 문제도 다뤄봤습니다.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이 동물 학대들, 고양이를 죽인다든지 개를 학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관련해서 다뤄봤던 것이고 또 이러한 동물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종 민족의 갈등, 이 사회 진화론과 민족주의라는 그 테마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이 피부 색깔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되는 것인데 이게 사실 19세기 말 식민 통치를 통해서 피부색과 신체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의 만나게 되는 그 서구인들, 지배인들, 백인들이 이 열악한 환경과 미개한 문명 수준을 아주 진화론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초가 돼서 자기네들이 그 우월함 이런 것들 또 부정적인 이 신체적인 비서구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인종 개량, 민족 개조론, 제국주의, 식민주의 담론 이런 것을 합리화시키고 이 생산에 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이런 사실 피부 색깔이나 뭐 이런 그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것인데 이 종족성이라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체적 특징에 의해서 분류한 거지만은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 문화적 요소에 의해서 구분되는 그런 개념이고 미국에서 특히 다양한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종족 집단들이 있죠. 그들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같은 국민으로서 결합이 되고 있는 거죠. 민족 문제도 역시 이 지구촌에서 많은 인종과 민족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말레이시아라든지 그 밖에 이제 르완다나 보스니아 이런 등지에서 특히나 이제 수단 같은 데서도
그런 것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은 이제 또 우리 그 핫 이슈가 되는 지구촌의 그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건 다른 민족 이익보다도 자민족 이익을 앞세우는 그런 사상이 바로 민족주의 사상인데, 어쨌거나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만은 역기능이 더 많이 있죠.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민족주의 비슷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그런 그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이런 이 민족주의라는 건 세계 시대에서 이 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야 하는 것이고, 또 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나 민족들 사이에서 또 국내 생산자, 해외 생산자를 차별하지 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화 갈등하고 문화 다원화에서도 부드러운 권력이라는 말도 했습니다만, 문화제국주의. 이제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이제 정보화 사이이기 때문에 어디에 묶여 있지 않고 다양한 어떤 그 취향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이런 그 이합 집산하는 그런 그 시대의 이제 도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문화 다원화, 문화 갈등, 문화 다원화 이런 것들이 또 대두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건 중앙 집권적 단일 지배 문화에 이제 순응했던 옛날에 그런 시대의 끝남과 아울러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 문화들에 대한 새로운 공존과 인정을 주장하는 이런 사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종래 유럽 백인 중심 지배 문화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 소위되어 왔던 그동안 흑인, 원주민, 인디언이라든지 히스패닉, 이 아시아계 소수민족 문화의 이제 적극적인 포용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양상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요한 그런 그 핫 이슈가 되는 문제이고,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되는 핫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 그 억압과 페미니즘의 이제 쟁점이 되는 사항들도 우리가 이제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인 우리가 이제 이 여성 운동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그들의 그 변화, 그런 사상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도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동양과 서양, 그리고 이 갈등과 공존이라는 테마로 해서 이 오리엔틀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생겼느냐. 오리엔트란 말, 또 해돋이 해가 뜨는 방향이라고 해서 동양을 이제 의미하게 됐다는 그런 말이고, 이것은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건 서구의 어떤 식민주의, 인종차별주의, 자민족 중심주의에 결부돼서 나타난 동양을 지배하기 위한 그런 양식으로 대두됐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치되는 개념, 서양 오리엔트, 문명, 야만, 근대, 전통, 합리와 불합리, 선진, 후진이라는 이런 이양 대립, 이런 오리엔탈리즘 담론이 대두됐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자연과 인간과 신이 이제 어우러져 있는 동양의 그 세계관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이제 문제제기와 관련된 사항이죠. 그래서 이 불교의 연기론적 세계관이라든지 노장의 합일사상, 또 생태위기에 처한 세계를 구원할 새로운 그 사유의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이제 주목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시아적 가치로 명명되는 육아 인본주의적 공동체주의 또한 파편화되어 가는 그 정보화 사이에서 하나의 그 처방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희망을 주게 되었던 거죠. 그 유명한 그 라이프니치 서신을 통해서 이미 그 동양에 대한 연구를 했던 유교를 연구했던 그런 학자들이 중국의 상제나 리 또는 주역의 이분법주의 사고에 푹 빠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깊이 연구하게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진법을 만들어내게 됐고 음양오행에 입각한 그런 것에 이제 근거를 두고 그래서 오늘날의 유명한 이제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시대를 열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과 동양 그리고 서양이라는 테마로 해서 19세기 후반 오리엔탈리즘에 의한 문명, 야만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근대화론의 근대 전통의 틀로 이렇게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측면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 한국 사이에서의 그 이제 근대화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됐는가.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교주의 측면에서의 그 왕도 정치. 이 패도 정치가 아니라 왕도 정치라고 하는 덕에 의해서 다스리는 리더십이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와 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이런 등등에 있어서의 덕으로서 이건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니라 덕으로서 이렇게 하는 왕도 정치라는 그 유교의 도덕성 정명사상 또 그 민본 사상이 이제 주도가 주축이 돼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교 윤리가 가지는 숨기는지역 측면도 있고 이것은 이제 유교의 그 위계 질서나 정명 사상이라고 하는 건 자유주의 인권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 조상 숭종대를 통한 시족 공동체적인 혈종 문화나 또 이 대인간적인 주종 관계를 지향하는 사회부주의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유기적 그 사회관과 세계관에서 볼 때에는 사회와 국가는 단지 어떤 가족의 확대물 이다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유기적 윤리에 있어서는 사적 윤리와 공익 윤리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는 그런 모순이 이제 배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 공존과 화해라는 모색을 이제 담론으로 살펴본 거죠. 인간과 인간의 화해, 갈등이 아니라 사실 이 르네상스 이후의 역사, 서양의 역사는 종교와 신에 얽매였던 그런 인간 소위 해소였죠. 즉 인간성을 회복시키자 하는 일관된 목적으로 전개되었고 신을 대상화함으로 해서 이제는 신과 영원한 합의를 꿈꿨지만 동양과는 달리 신과의 완전한 합의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그런 서구 사상이었는데 15세기 르네상스, 16세기 전국이에요. 17세기 과학문명,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감수성과 리비도를 지닌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자 하는 자기 찾기의 목소리가 강해지기 시작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기 신과 공동체의 그 거대한 그늘에 가려있던 인간의 자기적 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그 자유주의 물결 이것은 인간이 찬익성을 신장시켰다. 그리고 발명 작업이 아주 고무됐다. 과학기술이 발달됐다. 거대 문명이 발달이 부산을 쥐어졌다. 이런 것들을 이것이 바로 인간 찾기에 성공한 것이냐?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인간은 이제 기술과 문명 그리고 그것들이 창출하는 자본 앞에서 그야말로 왜소하고 객체화되어 갔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바로 막스죠. 인간의 소유 문제를 최초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인간 소유와 인간 상실이라는 이러한 그 문제, 이것은 이제 수정자본주의 성립을 바로 고무시켰고, 그런 것은 이제 막스의 공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와 과학기술 발달 속에서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가상공헌의 확대를 해서 국경 붕괴의 조짐마저 이제 일어났고, 이런 그 현실 세계 가상사회에 수많은 공동체들이 형성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문화다원주의는 최소한의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회 내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그런 방법과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회에 다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비폭력적인 방법이라는 원칙을 위해서 보편적인 관점을 고안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닫힌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닫힌 민족주의나 어떤 종교적 근본주의를 넘어서 보편적 진리 내지 윤리적 가치가 함의하는 내용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간 기독교 근본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 마찰이 생긴다고 했을 때 어느 한쪽의 종교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쉽게 끝나지 않죠. 왜냐? 이 두 종교는 서로 강력한 유일신 사상을 전제하고 있고 어느 한쪽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기이하거나 자기 종교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슬람 근본주의를 비판한다라고 했을 때 보편성의 원리에 따라서 유대교나 이 기독교와 근본주의도 비판을 해야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는 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다뤄봐야 될 중요한 사항 중에 또 역시 하나는 바로 이제 자연과 인간의 이 공존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 산업화가 이루어진 그 17세기 과학 문명이 주로 갈릴레이, 데카르트, 뉴턴에서 주로 됐는데 당시 그 기계론적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물질을 확연히 독립된 영역을 구분하고서 물질적인 세계는 하나의 기계로 이해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게 되고 결국 환원주의로 이제 고착이 됐던 것인데 이것은 자연을 이제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이 반생태적인 자연관을 낳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분법적 사고로 해서 인간성의 상실과 인간의 소위 공동체의 분기 그리고 자연 착취로 인한 생태계 위기 문제가 도래했고 이 환경오염이 심각해져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이 기상이변, 전지구적 위기의식이 고조돼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보호, 생태계 보존 담론이 생기게 됐죠. 그리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태어나서 이 자연을 떠나서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과의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와서 상호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다. 부분별한 경제개발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서 자연환경의 파괴를 초래해서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순환은 단절이 되면서 생태권의 그 재생 능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지구종말이라는 용어가 이제 생활 용어로 될 정도로 이런 위기 도래됐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만 하는 그런 근본 이유가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미래 사회를 어떻게 전망을 하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21세기 최대 난점이 바로 인간성 몰락과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생태계 파괴 문제이죠. 그래서 데카르트적 이성의 그 부정적인 업적에 대한 서양학자들의 우려와 소위가 지배와 환경 파괴에 대한 교훈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공동체 개념, 이런 공동체 개념을 중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편윤리, 유네스코의 세계는 보편윤리를 우리가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열린 시대, 열린 그런 마음으로 모든 그 종류의 민족적, 문화적, 지역적, 전통적 차이에 생기는 그 다양한 가치와 삶의 양식의 인정과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서 중세 이르기까지 하늘 중심의 그 사고방식이 중요한 가치관이었던 것이 그야말로 종교개혁과 근대의식 형성으로 해서 하늘 중심에서 땅 중심으로 가치관이 변천되었고 신존재가 부정되기 시작하면서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우세하게 되고 유물론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대립이 결국 물질주의라는 공통적인 기반을 갖게 돼서
이 변증법적으로 고찰해 볼 때 신중심에서 물질 중심으로 이해해온 것이 이제까지 역사라고 본다면 다가오는 20세기, 21세기에서는 물질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구축이 이동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곧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그 전통 문화의 그 인본주의 성격과 상통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한국사회는 다양한 종교가 이제 공존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이 차이와 그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자본주의는 그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인간을 그 목적이 아닌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측면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물신주의 인간 상실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는 누구나 물질과 자본은 인간의 존엄적 가치보다도 낮은 것이라는 것을 바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도 순기능적인 민족주의가 되는 것이 서로 또 합리적인 그런 공동선을 위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번 대충 전체를 정리하고 여러분은 바로 이제 4시부터는 이제 미리 이 화상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4시부터 시험이 5시까지죠. 예, 수고했습니다.